안녕하세요. 저는 홍미소라고 합니다. 저랑 동생이랑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서울에서 다닐 교회를 굉장히 오래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도 한두 달 다녀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는데 이제 마음을 붙일 교회를 못 찾고 있을 때 이제 엄마가 이 교회 새로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인스타그램 계정을 엄마가 저희한테 링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과 분위기 또 아름다움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오게 됐고 와서 같이 예배한 그 첫 예배부터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등록해서 다니게 됐어요. 소리죠, 소리. 소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들의 소리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들이 훨씬 많고 그게 되게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단 저희 자매가 여기서 계속 예배하고 싶다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린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였고 사실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굉장히 소리에 예민하고 이렇게 통제가 잘 되어 있는 어떤 흐름을 좋아하고 그 변칙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근데 어린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입을 틀어막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소리를 내고 하는 거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두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게 이제 딱 틀에 안 맞는 거를 다 잘라내고 싶어 하는 저희의 어떤 습성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또 보통은 잠옷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양육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특별히 거의 대부분 여성 양육자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유리막 뒤로 가서 소리 안 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 시작부터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였고 그리고 사실 그 정해진 틀대로 어떤 그 물리적인 딱 정갈함을 지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의 특성을 가진 존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 몸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지만 뭐 아프다거나 뭐 나이가 더 든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더 어렸을 때라던가 그러면 딱 그 정해진 물리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도 낼 수 있고 움직임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뭐 그런 다양한 그 몸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색해하지 않고 계속 불편해하지 않고 좀 거기에 젖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한테 컸고 그거를 훈련하기에 되게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다니고 있죠. 물론 때때로 시끄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냥 어린이가 내는 소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히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올라오는 이 예민함을 가라앉혀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때 뭐 지금도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때는 사실 세상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때 뭐 만들던 책들이나 그때 사회적 이슈들 같은 것 때문에 뭐 이성애자로서 남성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떠나고 싶은 어떤 모습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찾아다녔던 것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되게 예민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고 불안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나에게도 이롭고 여럿에게 이롭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믿고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가 갈수록 사실 좀 뚜렷해지잖아요. 그럴수록 그거랑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뭐 막 억지로 막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찾고 싶지는 않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냥 혼자 홀로 사는 것도 해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그때 갖고 있었죠. 신랑이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고 지금 알고 지낸 지 14년, 햇수로 14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공도 같고 동아리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좀 잘 아는 친구였고, 그 친구도 사실 저랑 비슷하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이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였어요. 저는 학부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도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박봉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유명하고 큰 출판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뭐 가방끈도 그렇게 길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뭐 좋은 출판사 내지는 조금 더 영향력을 더 넓게 발휘할 수 있는 일, 뭐 공부를 더 해보라든지 그런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에 마음이 좀 외로워질 때가 있었죠. 나는 이걸 되게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조차 뭔가를 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박사 공부를 하러 가지 못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혼란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흔들었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외로웠을 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저자로 신랑이 될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주제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문제였고, 그 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저희가 굉장히 생각이 맞았고, 그때 이제 또 한 겹에 이거를 들추고 들어가서 서로의 가치관을 또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교제와 결혼을 결심할 때 굉장히 저한테 큰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수영자매님 인터뷰에서 만드셨던 그 빵 만드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 예배로 하루 그냥 구성을 해주셨었는데, 그 밀가루가 빵이 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그 교제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의 비유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끈기가 없이 흩날리는 밀가루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물도 더해지고 이렇게 압력도 더해지고 시간을 들여서 이거 숙성을 해야 되고 열도 견뎌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먹어서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빵이 되잖아요. 하느님이 나를 흩날리는 밀가루로 살게 지으신 건 아닌가 보구나. 누군가한테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되려면 내가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나 보구나.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서로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주자. 여기 숲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이제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공동체의 되게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성찬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서로를 형성을 해서 에너지를 줘서 또 다음 날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서로의 하루하루 일상의 의미를 좀 알아주고, 그것의 중요를 알아주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먹여주고,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응원과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결혼하셔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되게 귀엽다고 느끼실 것도 같아요. 이 모습을 결혼 아직 하기 전에. 그래서 그 과정을 뒤쫓아가는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 교회에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사시는 분들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구석에서 조용히 있다가 가는 모습으로 수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5월 20일 3시에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 오셔서 시간이 되시면 구경도 하시고 밥 먹고 가시면 됩니다. 그 특이한, 네, 그렇게 네. 동생이 사회 보는 경우는 또 없으니까. 또 특이한 점이 있나요? 시아버님이 노래 부르실 거라는 거.